마지막으로 기타 항산화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앞에 이제 강의 초반부에 제가 보여드렸던 메틸레이션 사이클이죠. 이런 메틸레이션 사이클에 항산화제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특히나 이 사이클에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더 중요하게 우리 프리 라디칼을 H2O 물이죠. 수분으로 해독하는 프리 라디칼은 우리 몸에서 독성으로 작용하는 물질인데 이거를 이제 해독하는 과정에서 보시면 DHLA 요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신데렐라 주사 알파리포산 성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글루타치온이 요 과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각각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루타치온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글루타치온은 배곡주사로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죠. 환자분들에게는 배곡주사로 알려져 있고 엄청 친숙하지만 실제로는 얘가 하는 얼굴의 미백 효과보다는 우리 몸에서 간의 해독에 도움이 되는 간 해독 효과 혹은 항산화 효과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글루타치온의 합성이 어떻게 되냐 보면요. 글루타치온은 글루타민, 시스테인, 글라이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들이 합쳐져 있는 그 복합체를 글루타치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지죠. 에너지를 사용해서 만들어지면 이 글루타치온이 사이클을 돌면서 계속 우리 몸에서 독성 물질로 작용하는 프리 라디칼을 해독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전으로 인해서 항산화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아까 봤던 우리 사이클에서 이 부분에 해당하게 되죠. 그리고 간 해독 경로를 보면요. 간은 우리 몸에 독성 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 독성 물질은 술이 될 수도 있고요. 약이 될 수도 있고요. 모든 종류의 독성 물질이 들어왔을 때 페이지 1과 페이지 2의 대사 과정을 거침으로 인해서 담즙을 통해 대변으로 또는 혈액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페이지 1과 페이지 2의 간 해독 작용에 있어서 글루타치온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요소로서 작용을 합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 다 우리 앞에서 봤던 영양소들이 이런 해독 과정에 참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글루타치온만 있다고 해서 이런 해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글루타치온은 간 해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례로 환자들에게 우리 임상에서 적용을 했을 때 감마 GTP가 올라가 있는 환자들을 보시는 경우들이 제법 있을 거예요. 특히나 감마 GTP는 술을 많이 먹었을 때 올라가는 수치잖아요. 그 감마 GT, 그 감마 GTP가 많이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간 해독이 잘 안 되고 있거나 혹은 간 해독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이해가 좀 빠를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하는데 굉장히 편하실 거고요. 그렇게 감마 GTP가 올라가 있을 때 글루타치온으로 해독 치료를 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이런 원리에 입각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작용 및 효과를 보면 강범위한 항산화 작용, 왜 그런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강범위한 해독 작용, 그리고 이런 항산화 작용과 해독 작용을 하니까 신경계의 산화 손상 치료 및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특히나 파킨슨병 있는 환자들에 있어서 모든 케이스의 파킨슨병은 아니지만 일부 파킨슨 환자들을 2400에서 3600mg 정도의 고용량의 글루타치온을 줬을 때 그 떨림이 좀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걸음걸이가 정상적으로 일시적으로 돌아온다든지 하는 것들을 경험적으로 경험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말초신경병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작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 글루타치온의 효과가 아주 오랫동안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줬을 때 일시적인 호전이 있지만 영구적인 호전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무지하게 많은 반복 치료가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신경계 산화 손상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글루타치온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 허가사항이 항암제로 인한 말초신경병증에
치료로 허가를 받았을 만큼 항암제 치료의 부작용의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항암 중인 암 환자에 있어서 글루타치온을 사용할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항암제라는 거는 요즘 말하는 뭐 표적 항암제라든지 면역 항암제들은 좀 기전이 다른 경우들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말하는 항암제들은 세포독성 항암제죠. 이런 세포독성 항암제는 프리라디칼, 우리 앞에 봤던 프리라디칼을 만들어서 그걸로 암세포를 죽이는 게 항암제의 기전인데 글루타치온을 주게 되면 그 프리라디칼을 없앰으로 인해서 항암제 치료의 부작용도 줄여주지만 항암 치료의 효과도 떨어뜨리지 않을까라는 것이 우리 기전상 생각되고 있던 부분들이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환자 바이 환자로 잘 적용해서 치료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항암제 부작용이 너무 심해가지고 신경독성이 너무 심하고 한 환자들에게는 써줘야겠죠. 그렇지만은 항암제 치료 효과를 좀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이해를 하고 사용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해독작용과 연관돼서 간세포의 손상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도 좀 떨어뜨려 준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배곡주사라는 별명을 얻게 된 이유가 색소 침착을 억제합니다. 즉 멜라닌 세포의 멜라닌 세포의 멜라닌 생성을 억제함으로 인해서 이제 얼굴이 하얗게 되게 만들어준다 라는 이 기전 때문에 배곡주사라는 닉네임을 얻게 됐는데요. 실제로 환자들에게 써보면 이 작용보다는 항산화 작용, 해독 작용 때문에 피부가 좀 좋아지는 게 더 큰 역할이고요. 이런 미미하지만 피부 미백 작용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에는 감염이 되었을 때도 도움이 된다라는 이런 논문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루타치온을 이 논문에서는 경구 투여했을 때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서 이제 기억력 저하를 개선시켜 준다라는 이런 논문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글루타치온이라는 게 항산화제 중에 굉장히 환원력이 강력한 물질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대기 중에서 빨리 물이 되려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글루타치온을 혈관으로 주사할 때 빠른 시간 안에 투약을 해야 된다고 많이들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경구용으로 먹었을 때는 효과가 엄청 좋을 거냐? 뭐 물론 앞에서 우리 봤듯이 경구용으로 효과를 봤다라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구용 글루타치온이 무지하게 비싸거든요. 비싼데 원료 공급을 하는 거 이상의 작용을 가질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글쎄요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깊이 우리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우리 앞에 슬라이드에 글루타치온이 3가지 아미노산으로 합성이 된 물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 몸이 아미노산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위나 장에서 그 아미노산 단독 단위로 다 잘라서 우리 흡수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먹는 글루타치온을 먹으면 그 각각의 아미노산을 따로 먹는 것과 큰 효과 차이가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아마 큰 효과 차이가 생기진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에 논문에서 경구용도 효과가 있었다는 거는 그런 원료들을 공급해 주는데 도움이 됐으니까 당연히 도움이 됐겠죠. 그렇지만 이 경구용 글루타치온이 무지하게 비싸잖아요. 환자분들에게 부담이 될 정도로 비싸니까 저는 경구용 글루타치온보다는 꼭 이제 주사조로 투약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리포조말 글루타치온이 조금 더 비싸지만 그나마 효과가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급적이면 글루타치온은 이제 주사제로 특히 혈관으로 맞으라고 권유를 드리는 편입니다. 뭐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 뭐 돈 벌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태클 거는 분들이 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원장님들이 이런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으시면 자신 있게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에는 환원력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먹는 약이나 리포조말로 흡수해서 복용을 하는 것보다는 주사제로 혈관으로 투약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라고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될 거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글루타치온은
물에 믹스되고 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환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글루타치온을 NS 1000cc에 믹스를 해가지고 하루 종일에 투약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효과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물론 부작용은 없습니다. 이게 글루타치온이 이제 항산화 작용해서 이제 항산화라는 환원이니까 환원이 돼가지고 효과가 없어지면 물이 되는 거죠. 물이 뭐 환자 몸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큰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주사제도 글루타치온은 환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맞는 주사제인데 효과 없는 거를 맞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글루타치온은 반드시 15분 이내에 투여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혈관으로 들어가는 게 또 끝이 아니에요. 글루타치온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혈관 안에서도 정말 빠른 속도로 얘가 환원이 일어나서 분해가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또 다시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글루타치온으로 재합성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 혈관까지도 경구용으로 먹으면 혈관까지도 잘 도달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가급적 주사제를 권하는 한 가지 근거가 될 거고요. 투약 방법은 NS20cc에다가 믹스해서 5분에 걸쳐서 천천히 사이드로 슈팅을 해줘도 되고 근데 이렇게 하면 사실 직원들이 환자 옆에 5분, 뭐 3분에서 5분 정도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노말셀라인 50cc나 110cc에 믹스해가지고 10분간 풀드롭 해주면 환자들이 맞고 가고 직원들도 크게 거기에 시간을 많이 소비 안 해도 되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맞게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콩팥 기능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고 이제 우리 볼륨을 많이 주면 안 되는 환자들 사실 글루타치온만 맞고 가는 환자분들 많지 않죠. 다른 사이드 수액들이 함께 들어가는데 볼륨을 너무 많이 주기 부담스러운 고령의 환자나 뭐 부종이 있는 환자들에게서는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이 조금 더 이득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 업무상의 편의를 위해서 NS50에서 100cc에 믹스해서 풀드랍 하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거를 너무 고용량을 너무 빠르게 투약이 되면 뭐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좀 메스껍다든지 이런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도 있는데 우리 이제 그렇게까지 공격적으로 환자한테 투약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제가 맞을 때는 좀 공격적으로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환자한테 쓸 때는 좀 조심해서 쓰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노말셀라인 뭐 50cc나 100cc에 글루타치온 우리 보통 나오는 제형이 600mg 아니면 1200mg이 나오잖아요. 근데 앞에서 이제 고용량으로 맞아서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다고 쳤을 때 두 바이알 혹은 세 바이알 그러면 2400, 3600을 여기 믹스 한 개에다가 믹스해도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믹스 하셔도 크게 무리 없습니다. 노말셀라인 20cc에 믹스해서 뭐 5분에 걸쳐서 사이드 슈팅도 하는데 이렇게 믹스해서 10분에서 15분 사이에서 환자 몸으로 들어간다면 크게 무리되는 경우는 전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지식 나눔을 해주시는 또 한 원장님께서는 뭐 7천까지 사용을 해도 큰 무리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고용량으로는 환자에게 투약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루타치온은 이제 환원력이 엄청나게 강력한 물질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사로 투약할 때 차광을 하셔야 됩니다. 빛을 받으면 그대로 환원이 돼서 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차광해서 투약하는 거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알파리포산, 신데렐라 주사로 알려진 주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알파리포산, 뭐 치옥트산, 신데렐라 주사 다 같은 말입니다. 리포산. 그래서 이 알파리포산은 이런 형태의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치옥트산으로 불리기도 하죠. 요 두 가지 폼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대부분 이 환원된 요 상태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우리 경구 투약하는 약제도 있습니다. 요런 등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카피약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이 약들은 우리 허가를 어떻게 받았냐?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치료하는데 치료제로 우리 허가를 받았죠. 이런 약들을 뭐 경구로 먹어도 좋습니다. 경구로도 처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경구 투여 시에는 공복에 흡수가 잘 된다고 합니다. 흡수율이 30%에서 40% 이상 공복에 복용을 했을 때 증가한다고 하고요. 식후 복용 시 이제 좀 효과가 떨어진다, 흡수력이 떨어진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가사항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당뇨병성 신경병증으로 허가를 받았고요. 근데 실제로 허가를 이렇게 받았다 뿐이지 우리 신데렐라 주사를 여러 가지 용도로 우리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이 신데렐라 주사는 앞에서 보셨던 글루타치온만큼 무지하게 강력한 환원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환원력이 강력한 건 맞아요. 근데 대기 중에서 글루타치온만큼 아주 불안정하진 않아요. 그래서 혈장 농도는 1시간 이내에 최고에 이르고 반감기는 약 30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글루타치온은 그것보다 훨씬 빨리 이제 대사가 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들어가야 되지만 이 알파리포산 같은 경우에는 먹는 약도 효과가 괜찮고 주사제로 투약할 때도 30분 정도에 걸쳐서 투약하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이제 알파리포산이라는 물질은 세포 내에서 빠르게 환원이 돼서 이제 세포 밖으로 배출이 되는 거지, 세포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이제 굉장히 불안정한 물질까지는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 에너지 대사에 관여를 해요. 우리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타민 B1번, 프루설타민 같은 경우도 에너지 대사에 관련돼서 사용이 되죠. 비타민 B1번, 2번, 3번, 5번, 알파리포산 해서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글라이코라이시스의 조효소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 에너지가 잘 대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경계 회복에 도움이 안 되죠. 신경계 회복에 도움이 안 된다기보다는 신경 대사에 악영향을 주니까 이런 물질들이 결핍이 됐을 때 환자들이 아주 이상한 신경통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환자들 투약에 적응증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대기 중에서 글루타치온만큼 아주 불안정한 물질이 아니다 뿐이지 몸 안에 들어가서는 무지하게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을 하는 물질이고요. 수용성이나 지용성 모두 조직에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항산화제들은 특수한 폼만 항산화제로 작용을 하는데 이 알파리포산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산화형과 환원형 모두 항산화제로 작용을 하고요. 우리 앞에서 보셨듯이 글루타치온의 합성을 촉진하는데도 알파리포산이 작용을 하죠. 그 대사 사이클 보셨죠? 대사 사이클에서 보시면 글루타치온과 같은 대사 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중금속의 해독과 중금속 킬레이션에도 중금속의 킬레이션이나 중금속의 해독에도 알파리포산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 중금속 킬레이션 때 알파리포산을 사용할 때는 굉장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중금속 파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히 수은 같은 경우에 수은 킬레이션 할 때 이 알파리포산과 수은이 결합하게 되면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본이나 리피드, 팻 티슈 같은데 저장되어 있던 수은 성분들이 오히려 혈중으로 나와서 대변이나 소변, 땀 이런 경로로 버려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옛날에 드랍십처럼 알파리포산이 물고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통과해가지고 브레인에 가가지고 드랍을 해버리면 오히려 신경독성이 더 심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중금속 킬레이션 할 때 경구용 알파리포산을 사용할 때 100mg 단위로 거의 2시간, 3시간, 아까 반감기가 30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숏텀으로 지속적으로 먹어주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환자들한테 하루 6번 우리 당뇨병성 신경병증 약으로 나오는 게 600ml짜리가 나오잖아요. 그걸 6분의 1로 잘라서 하루에 6번 드세요, 12번 드세요 이렇게 하면은 사실 환자 복용 수능도가 무지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중금속 킬레이션을 할 때는 알파리포산을 잘 사용하지 않고요. 괜히 환자에게 정보를 나는 정확하게 전달했지만 환자가 정확하게 못 받아들이면 오히려 이제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치료를 받을 때 아주 심플한 과정으로 치료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수능도 측면에서. 그래서 가급적 다른 방향으로 중금속 킬레이션을 하는 편이고요. 이 환자가 정말 의지가 강하고 혹은 뭐 증상이 너무 심해서 반드시 이 치료를 해야 된다 했을 때는 정말 주의 깊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만큼 이 그래프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O2를 이거 이제 슈퍼옥사이드죠. 슈퍼옥사이드를 하이드로겐 퍼옥사이드로 바꾸고 또 이거를 다시 하이드록실기로 바꾸고 하는데 우리 비타민 C, 알파리포산 뭐 이런 것들이 무지하게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알파리포산 사용할 때 이제 주의사항인데요. 차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해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끼리도 논란이 많아요. 근데 이제 차광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알파리포산은 체내에 들어가서 활성화되기 때문에 대기 중에서는 안정하다. 그래서 차광이 필요 없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뭐 차광하는데 병원에서 큰 노력이 드는 것도 아니고 돈이 뭐 더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우리 가급적이면 그냥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우리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주사할 때 반드시 차광을 하고 있습니다. 글루탄치온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견의 여지 없이 반드시 차광을 해야 되는 거고 알파리포산도 저는 차광을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량이 좀 효과적입니다. 요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이제 주사제로 투약을 할 텐데요. 우리 먹는 알파리포산도 600mg짜리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주사제로 나오는 대부분의 알파리포산은 25mg짜리거든요. 근데 이제 뭐 어디 병원 가서 10,000원, 20,000원 주고 이제 신데렐라 주사 맞았다 하면 대부분 이 주사 맞고 오신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300ml짜리로 출시되는 주사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최소 150mg 이상 투약해야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들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암 환자들에게 있어서 초고용량 비타민C 치료를 할 때 에피타이저처럼 그 초고용량 비타민C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알파리포산을 사용할 때는 그 논문을 보시면 150에서 600mg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루타치온을 사용하실 때는 가급적 고용량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또 이거를 너무너무 고용량으로 쓰면 안 좋다는 논문들이 있어요. 이제 사람 인체 실험을 한 논문은 없고요. 쥐에게 실험했을 때 킬로그램당 10mg이 들어갔을 때 이제 쥐에서 안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럼 사람한테 들어가면 이제 킬로그램당 10ml로 따지면 계산을 해보시면 60kg인 남자 환자 같은 경우에는 6000ml가 들어가야 되죠. 근데 우리 뭐 보통 300에서 600, 뭐 적게는 150 사용을 하는데 이제 그런 정도의 독성 작용을 나타내지는 않고요. 그렇게 사용할 이유도 없고 사용할 일도 없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주사제들을 사용하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많이 들어가서 좋다라고 하는 주사제는 없어요. 심지어 비타민C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너무 고용량이 들어가면 오히려 산화제로 작용을 하니까 암 환자에서 그 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이제 작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뭐 무지하게 고용량이 들어가도 대부분 소변으로 빠져나가니까 큰 문제가 안 생긴다고 하지만 그래도 필요 이상의 고용량을 줄 이유는 항상 없습니다. 무조건 양이 많아서 좋다는 없습니다. 그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좀 약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알파리포산 같은 경우에는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그 글라이콜라이시스 작용에 사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전상 앞에서 앞교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해당 과정이 이게 고용량으로 무지하게 고용량으로 들어가면서 너무 빨리 순식간에 일어나면 이제 순간적인 일시적인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죠. 그래서 150mg 이상 줄 때는 주의를 하시는 게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에게 줄 때 처음 내원하면 이제 처음 알파리포산을 맞아본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런 고용량 알파리포산을 맞아본 적이 없다 하는 환자에게 줄 때는요 150mg을 먼저 줘봅니다.
그리고 다음 내원 시에 300을 주던 600을 주던 이제 조금씩 증량해 나가면서 이 환자의 반응을 봐가면서 증량을 하는 거지, 처음부터 너무 고용량을 환자에게 때리면 환자가 저혈당을 유발할 수도 있고 오심이나 구토 이런 이제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서서히 접근해 나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전에 의해서 이제 포도당과 궁합이 좋죠. ODW에 믹스해가지고 천천히 주사했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암 환자한테 사용할 때는 또 ODW가 암 환자들한테 안 좋은 작용을 하잖아요. ODW 100cc 들어간다고 크게 안 좋은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암 환자에게는 ODW 주지 않는 게 좋으니까 암 환자한테 줄 때는 노말셀라인에 믹스해서 투약을 하시면 되고, 그냥 일반적으로 신경통 때문에 알파리포산을 준다, 혹은 중금속 해독 때문에 준다, 혹은 이 에너지 대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준다, 이런 목적으로 환자에게 투약할 때는 포도당에 믹스해서 주면 굉장히 궁합이 좋습니다. 더군다나 푸르설타민과 마그네슘과 궁합이 좋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글라이콜라이시스 과정에서 함께 작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토콜을 구성하실 때 ODW 110에다가 리포토신 반앰플 정도, 그리고 푸르설타민 반앰플, 마그네슘 이렇게 믹스해서 주면 환자 반응이 좋을 때가 많습니다. 왜 반앰플 쓰냐? 한 앰플 다 줘도 됩니다. 근데 처음 줄 때 비타민 B1이나 알파리포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에 고용량 들어가면 사이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환자 반응을 보고 그 다음 내원에서 또 수액을 맞을 때는 원앰플 이렇게 사용하셔도 무방한데, 처음 내원에서 처음 주사 치료를 받을 때는 반앰플 정도 주면서 조절해 나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항산화제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